자, 근대 문화 갑니다. 근데 정치가 시험에 잘 나오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문화가 나오는데 밑에 쭉 보면 알겠지만 뭐 통신이니 전기니 철도니 의료니 건축이니 나오지. 자, 우리한테 최근에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 덕수궁 석조전 명동성당 이게 뭐 양식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고딕 양식이냐. 근데 사실 그거 물어보는 건 약간 오바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바예요. 지금까지 그거 잘 안 물었어. 딱 하나 묻는 게 뭐였을까? 시기. 언제적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기 판단 문제를 내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정치사와 엮어서 시기 판단 문제로 낸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서양과학기술 17세기 이후에 청을 통해서 일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대웅군 집권기에 서양 무기 제휴 기술에 관심을 가져서 기억나죠? 면제 배갑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면옷을 계속 껴입으면 뭘 막을 수 있다? 총알을 막을 수 있다. 13겹인가 껴입으니까 총알이 막아졌다는 놀라운 전설 같은 이야기. 문제는 텔레토비가 돼서 실전에서는 어때요?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 있죠. 수레포라는 것도 있어요. 수레포가 뭐냐면 잠수부가 수레포를 가지고 상대편 배 근처로 가는 거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시한폭탄. 뭐 이런 걸 연구하기도 했어요. 진짜. 그리고 뭐 증기선을 제작 시도합니다. 제너럴 시험으로 어때요? 박살냈잖아 우리가. 그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가져다가 증기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만들기 시키는 거야. 안 만들면 죽잖아. 그래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 내내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한 10m 전진했다는 뭐 이런 거. 처음부터 잘 되기 어려우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수영장 가면 그러거든요. 열심히 허우적거리지만 거의 그 자리에 있죠. 수영 잘하는 분들 보면 그냥 가볍게 물과 함께 노는데 저는 계속 물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고 조비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 우리 배가 서양배랑 싸우다 대포 맞으면 깔아앉잖아. 그걸 깔아앉는 걸 안 깔아게 하려고 항날개 있잖아. 이걸 모아서 이렇게 배를 띄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시도도 해보긴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근본적인 접근을 못한 거지. 껍데기만 보려고 했다는 거. 하지만 어쨌거나 돼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볼 수 있겠지. 개항 이후에 개화파가 주장합니다. 부국 강병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 그래서 사절단, 조사, 시찰단, 영선사.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갔어? 순서 문제 나온 적 있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81년인데 아침에 갔으니까 뭐라고 아침 조자 뭐 조사 시찰단 실제로 한자가 아침 조자 맞잖아. 조사 시찰단은 4월이고 영선사는 9월이야. 그래서 조사자 먼저 가고 영선사 갔죠. 자, 영선사 단장 누구야? 김윤식. 자, 영선사 돌아와서 뭐 했지? 무슨 창 만들었다고? 기기창. 그래, 잘했어. 조사 시찰단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 비밀리에 간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죠? 예. 근대기관 방문국에서는 한성 순보를, 기기창에서는 무기 생산을, 전환국에서는 화폐를 주조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날 겁니다. 당 5점 뭐 이런 거 주저했고요. 나중에는 뭐야? 백동화 이런 거 나왔지. 또 기억 안 난다. 주여 한 번만 더 한다. 당백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최초의 근대 화폐 뭐라고요? 대동패가 있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1882년에. 그 다음 뭐라고? 83년부터 뭐야? 당호전 발행하게 되고 1892년에 뭐야? 백동화. 이게 근대화폐 발행된 순서다라고 했어요. 외워두세요. 그러다 90년대 이후는 가보게요. 교육입국 조서 반포자. 몇 차? 태용 몇 차? 2차. 잘했어. 2차. 유학생 해외 파견 장려했고요. 교육시설 설립에 적극을 합니다. 관리학교, 사립학교 많이 만듭니다. 대한제국학교, 각종 기술학교, 상공학교, 경성의학교, 철도학교, 광업학교. 자, 이게 뭘까? 봐봐. 지금까지 학교는 뭐였어? 공자왈, 맹자왈 학교였잖아.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야? 상업과 수고업이고. 의학교는 의과대학이지. 경성의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 지석영 선생님이야. 종두법으로 유명한. 철도학교, 철도 만드는 학교고. 광무학, 광업학교. 이거는 광산 개발하는 학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요? 근대적인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학교잖아. 실업학교잖아. 실업학교. 기술학교. 이게 뭐야? 대한제국의 뭐의 하나일까? 구본 신참 중에서. 기억나? 신참이겠지. 그치? 근대적인 교육과 근대적인 산업의 진흥 그랬잖아. 그치? 이게 바로 이런 거야. 공자왈, 맹자왈이 더 이상 아닌 거야. 성리학 교육이 아닌 거야.
자, 근대시설, 통신, 전신, 부산과 나가사키 사이에서 해저 전신선이 최초 개통됩니다. 84년 외웁니다. 부산과 나가사키. 부산은 국밥이고 나가사키는 짬뽕인데. 그래서 연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신이 뭔지 알죠? 이거 있잖아. 모르스 부호로 이과니까 알아야지. 이거 있어. 영화 중에도 무간도라는 영화 있어. 무간도가 뭐냐면 신세계의 그 아버지쯤 되는 영화야.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 경찰은 조폭에게 첩자 보내고 조폭도 경찰에 첩자를 씹는 거야. 서로 어떻게 통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거든. 신세계는 봤죠. 무간도가 더 원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합격해서 내가 지금 보라는 것들 다 써놨다가 리스트 쫙 엑셀 빨리 만들어가지고 언니한테 다 다운받아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한 다음에 보자 우리.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합격하고 발령되기 전까지. 그때 진짜 얼마나 행복할 거야.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이미 대출 나온다니까. 대출 받아서 여행 다녀.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도 다 한번 쫙 돌아봐. 통영 이런 데 가봐. 얼마나 좋은데. 거제, 통영, 충무 이런 데 한번 쭉 한번 돌아볼까. 여수 너무 좋지. 이렇게 한번 쫙, 그 아래 동네 한번 쫙 훑어보라니까. 그리고 한 번은 서해안 쫙 한번 훑어보고 한 번은 동해안, 속초 얼마나 좋은데 가봐. 설악산에 가보고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정말 막 이런 콘크리트 숲속에 있다가 한번 쫙 정말 힐링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청해에서 서울과 인천, 서울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선도 가설됩니다. 한성 정보 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신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요. 전화는 서울과 인천에서 연결됩니다. 이게 누구의 생명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알잖아. 그 유명한 이야기. 을미사변 직후에 황해도 치하포에서 치하포 사건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주막집에서 김구가 밥을 먹는데 앞에 분명히 일본 아이야. 근데 한복을 입고 칼을 숨기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을미사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이니까 김구를 생각한 거지. 분명히 저 일본 놈인데 왜 조선 사람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지? 저놈이 아마도 명성황후를 죽인 미우라일 거다. 그냥 뇌피셜인 거지. 나중에 알려진 바는 상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맨손으로 얘는 칼 들고 있는데 칼 차고 있는데 맨손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얘를 때려 죽입니다. 이게 김구의 클래스야. 어마어마한 형이야. 그리고 때렸어. 주먹으로 때렸어. 김구 대단한 백범일지 안 읽어봤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김구의 집안은 대대로 주먹 어마어마합니다. 레프트 중상, 라이트 사망. 맞으면 스치면 중상, 맞으면 사망. 김구 아버지가 동네 최고의 쌈꾼이었어요. 그 백범일지 초반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쩌고 막 집안이 힘들고 그런 내용 나오거든. 그래서 그 칼로 얘를 회를 뜬 거야. 그래서 막 피로 세수하시고 막. 그리고 내가 죽였다. 나 어디 살아. 다 소리 지르고 갔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워낙 성실해서 한 달 후에나 잡으러 왔다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잡혀갔지. 살인죄잖아. 그래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종이 알잖아. 사형죄는 마지막에 누가 사인하냐면 왕이 사인하는 거야. 그럼 고종이 사인하려고 딱 보니까 죄목이 있잖아. 죄목이 4글자. 국모보수인 거야. 국모를 위해서 복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뭐니? 이러고 어때요? 보니까 얘는 착한 아이잖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때려가지고 사형 집행되려는데 이걸 막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김구 안 죽고 살았고 그때 감옥 생활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야. 흥행 참패했지. 조진웅 형님이 김구로 나왔는데 흥행은 참패했고 저는 극장 가서 봤지만 참패할 만하더라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탈옥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훗날에 김구가 되는 거지. 전하. 그 다음에 경운궁에 가서라도 경운궁. 무슨 궁? 덕수궁. 그죠? 왜 덕수궁 먼저 했는지 아시겠죠? 고종이 거기 있었잖아. 대한제국의 정궁이 뭐였다고요? 경운궁이었잖아. 1900년대 서울의 상류사회에 점차 보급되고요. 우편, 우정국 설치합니다. 갑신정비 중단됐다가 을미격으로 부활했고요. 만국 우편연합 가입 1900년. 요것도 알아둬야 돼. 만국 우편연합 가입 1900년. 우편사무는 갑신정변 때 시행됐다가 중단됐다가 을미격 때 다시 재개한다는 건 꼭 외워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 당연하지. 만국 우편연합. 우리가 뭐야? 드디어 외국에도 우리가 뭐 한다?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고 해외 직구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우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직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전기, 전등은 1887년 경복궁 건축국 내에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설도 있어요. 뒤에 서울시내 종로 등재 전등 가설했고요. 전차,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 황실은 누구야? 고종이야. 미국인은 콜브란이야. 그러니까 고종이 돈을 내고 콜브란도 돈을 낸 거야. 그러니까 고종은 자기 얘기했잖아. 내장원이라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 개인 재산을 낸 거야. 그리고 콜브란은 어느 나라 사람이 중요한가? 콜브란 알게 뭐야? 미국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만든 게 뭐라고요? 한성 전기회사를 만든 거야. 한성 전기회사에서 이제 전기의 힘으로 가는 차가 뭐라고요? 전차야. 서대문과 청량리에서 운행하는 전차가 1899년에 처음으로 운행됩니다. 이걸 어떤 선생님이 1898년이라고 가르치나 봐.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친구들인데 1899년이 맞습니다. 1898년에 착공했고요. 1899년 5월 17일 날 개통합니다. 외우기가 좋아. 기억나? 은하철도 999 기억나지? 1899년 9월 달에 경인선 최초의 기차가 다닌다 그랬잖아. 같은 애입니다. 친구입니다. 전차도. 전차가 넉 달 형이긴 한데 전차와 기차는 둘이 친구입니다. 전차는 60년대까지 다녔습니다. 서울시내. 그래서 김동강 형님 나오는 거 야인시대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에도 전차가 나옵니다. 또 어디서 전차 나오냐면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맨 앞부분에 둘이 전쟁 직전에 형제가 너무 우애 좋게 할 때 그 전차에서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그 구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동생한테 학교 간다고 이제 형이 이제 구두 만들잖아. 별일 다 해가지고 구두 닦는 건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야? 전차가 다닌. 그 전차가 1899년. 왜냐면 이걸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뭐라고? 시기 판단 문제로 나온다 그랬잖아. 명성황후는 전차를 타고 나들이 다녔다. OX야. X야. 95년에 죽었는데 전차를 어떻게 타봐. 기차 타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99년이라는 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도, 경인선 다 얘기했고요. 1899년에 최초로 인천과 노량진. 왜냐면 이때는 한강을 못 건너갔거든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가는 거야. 인천은 제물포야. 그러니까 1900년에 한강 철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거야. 경부선, 서울, 부산, 1905년. 자, 중요한 거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 의주를 잇는 철도로 프랑스 부설권 획득해서는 부설권 일본으로 결국 양도되고 1906년 일본에서 개통된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사이에 뭐 했다 그랬어? 1899년에 박기종의 대한철도회사 부설 실패했고 1902년에 국내부 안에 서북 철도국 만들어가지고 부설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고 1903년 결국 어때요? 일본으로 넘어갔고 1906년에 완공되었는데 자, 두 개 묶어. 경부선, 경인선 두 개 묶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이거 뭐 하는 길이야? 일본이 대륙 침략하는 길이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럼 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러일 전쟁 1905년 9월달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1906년 개통되는데 이거 관련 없지 않나요? 라고 혼자서 뇌피셜을 돌릴 수가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철도라는 건 반드시 완공이 되어야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야. 일부만 개통되어도 돼. 얼마든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러일 전쟁이 1905년 9월달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때요? 빨리 어때요?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 뭐? 경부선과 뭐라고? 경의선. 그만큼 우리 민중들이 어때요? 힘들었다는 뜻이지. 됐고요. 왼쪽에 박문구 83년 누구 건의? 박영효의 건의에 따라 한성순보, 한성주보 나중에 전환구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이때 전화기. 전화 끊을 때 뭐라고 그래? 행업이라고 하지 않나?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이거 걸었으니까. 그래. 끊을 때 전화를 걸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 전화를 보면 알잖아.
됐고요. 경인선 개토기. 일장기가 있고 뭐야? 성조기도 있지. 같이 있지. 왠지 알겠지? 처음에는 뭐야? 부설권 누가? 미국이 얻었다가 누구한테 넘긴다 그랬어? 일본에게.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의료 봅니다. 광해원. 1885년. 이건 전번에 설명했어요. 그죠? 민영익을 알레니가 치료해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알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후일에 재중원, 2주 만에 재중원으로 개칭됐고요. 알렌이 운영과 치료 담당합니다. 1894년 재정 문제로 조선정부는 재중원을 미국 북장요교 선교부로 넘겼고 결국 그래서 뒤에 에비슨이 운영하다가 세브란스 집안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병원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그게 나중에 해방 후에 연희전문과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가 합해서 뭐야? 연세대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 뿌리로 보는 거야. 광제원 오타야 1899년. 1899년이 광제원입니다. 광제원은요. 정부가 설립한 국립병원이고요. 지석영은 천연두 예방법을 정리해서 우두신방을 출版했습니다. 자, 이 광제원은요. 국립병원인 건 맞는데요. 오늘날 서울대 병원의 뿌리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날 서울대 병원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되잖아. 의대니까. 그러니까 교육까지 함께 했던 건 그 밑에 있는 대한의원이야. 그래서 오늘날 서울대병원의 뿌리는 대한의원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 서울대병원의 뿌리로 보지 않는 이유는 광제원은 주로 한방의사들이야. 허준이야, 허준. 근데 대한의원은 뭐야? 이제 양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서울대학교 병원의 뿌리는 대한의원으로 보는 겁니다. 대한의원, 정부가 설립한 국립병원입니다. 의학, 약학, 산파, 간호과를 두고 의료 요원을 양성한다. 무슨 말 얘기했죠?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식 의료기술, 그러니까 양의를 가르쳤다. 양방을 가르쳤다. 한방만이 아니라 양방 가르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가본 사람은 알 텐데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뭐 장례식 이런 것 때문에 가봤거든요. 운전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아주 오래된 건물이 한자로 4글자 써놨어요. 뭘까요? 대한의원. 대한의원 옛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안에. 네. 병원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죠. 자예의원요. 진주, 청주, 함흥 등 전국 각지에 설치한 근대식 국립의료원. 이게 이제 도립병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게 진주에 있다 그랬죠. 이게 진주의료원이야. 이게 자해의원이 1909년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 아시겠죠? 홍준표가 경상남도 도지사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거잖아. 돈 남는 게 없다고. 적자만 난다고. 자,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익을 남기는 게 정상이야? 손해보는 게 정상이야? 손해보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어때요? 없앤 형이 우리 준표 형이야. 준표 형이 대통령 됐으면 좋았겠지. 우리 콜라를 많이 먹었겠지. 요새 홍카콜라 하시잖아. 자, 세브란스 말씀드렸죠. 재중원을 개선한 개신교 계열의 병원을 의료보호계획. 우두국은 정부에서 천연두 예방에서 주요 지방에 우두국도 설치합니다. 건축물, 독립문, 외연에서 파리 개선모마가 있고 독립협회 97년이고 명동성당 중세 고틱 양식. 이 명동성당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 1987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1987년 6월 항쟁 때 시위대가 밀려가지고 명동성당까지 밀려갔다니까.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해? 잡으러 온 거야. 잡혀가면 안 되잖아.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선다 그랬어?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제일 앞에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카톨릭이 제일 높은 건 아니야. 그분보다 높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개서재잖아. 그 로마 교황청 교황 밑으로 이렇게 쫙쫙쫙 서일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엄청 높은 분인데 딱 나와가지고 날 잡아가라. 날 잡아가면 내 뒤에는 신부님들이 수도 없이 있을 테니까 그들 다 잡아가고 그 뒤에는 수녀님들이 수도 없이 있을 테니까 그들 다 잡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 잡아가라. 전두환이가 어때? 답답하지. 어떻게 저 형을 잡아가면 로마 교황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또 하나는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어요. 당연히 에이 권력 정부 대통령 하는 말은 들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명동성당을 쳐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가톨릭 신라대 온건파가 한 명도 없어지겠지.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전두환 뭐 정부 권력이고 뭐 나발이고 감히 우리의 성질을 저거들이 침탈을 해?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선악 기준이 완전히 의미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가톨릭 신자가 한 1000만 되는데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라 그러잖아.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이 주로 도망가는 게 명동성당 아니면 조계사 이런 데 도망을 잘 가는 이유가 여기는 치해법권 아니야. 들어가면 잡을 수 있지 뭐 당연히. 이게 무슨 소도니? 그건 아닌데 소도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에서도. 그래서
명동성당은 꼭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예. 기억나요? 이거 뭐 할 때 했더라 내가? 중인 김버문의 집에서 추조 적발 사건 기억나지? 그 김버문의 집이 있던 그 자리에 성당을 지은 게 이게 명동성당 그랬잖아. 추조 적발 사건은 언제라고? 1785년. 자, 요 사건이 딱 생기자 안정복 형이 나름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한다? 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쓴 책 천학 문답. 천주학에 대해서 묻고 답한다.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안정복은 천학고 천학 문답에서 천주교 서학을 뭐야? 비판적으로 본다. 기억나야 돼. 또 까먹었어. 나는 그때 중요하다고 지금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가 시험 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는 르네상스, 이거 오른쪽에 보이죠? 기둥이 이렇게 쫙 연결돼. 이거 12식. 이걸 르네상스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하나 써주세요. 현대사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현대사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해야 돼?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온돌방에 가서 회의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발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까? 서로 권총 꺼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군인들은 뭐 별이라고 발냄새 안 나나? 군화시면 발냄새 다 나는 거지. 그래서 덕수궁 석조정 근대 건물이잖아.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회의했다고. 프랑스 공사관은 바로크 양식인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바로크 양식이 뭐고 로코코 양식이 뭔지 알게 뭐야, 그지? 그런 거 있어. 규모가 크고 웅대한 게 이거 바로크 양식.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들어봤어? 그런 게 이제 바로크 양식이거든. 됐어요? 알렌과 광해원 제중원 읽어봅니다. 그래서 긍정적, 편리하고 선진적 시설 도입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 부정적, 외세 이권토는 침략과 너무 당연한 이야기. 넘어갑니다. 특히 철도가 제일 심하다 그랬잖아. 자, 넘어갑니다. 근대문화 언론. 자, 이건 나옵니다. 나온다고 봐야지. 자, 이 중에서 한성순보 이미 했잖아. 창간, 수신사로 파견됐던 박영효가 귀국하여 고종에게 발행을 건의했고, 방문국이 설치되고 83년에 산성순보 열흘에 한다. 특징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3번. 한문체, 순한문입니다. 정부 소식을 중심으로 외국의 기사, 교양을 싣고 국민과 관리들에게 국내의 정세를 알려주어 개화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일종의 관보. 뭐라고? 관보. 근대신문이지만 관보다 열흘에 한 번 나왔다. 순한문이었다. 갑신정변 실패로 방문국이 파괴되고 한성수 발행은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한성주보 나옵니다. 84년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파괴 한성수보 발행이 중단되자 그 후에 86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야. 한성주보. 최초로 잘 알아야 돼. 국한문 혼용책. 상업광고도 최초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세창양행에서 상업광고 실었고요. 재정난으로 방문국이 폐위되면서 결국 88년에 폐간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가장 원탑은 뭐다? 독립신문. 미국에서 유익한 서재필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혁 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 외워야 되죠? 한번 했어요. 근대신문 형태를 갖춘 최초의 민간신문. 처음에는 화목도, 격일지에서 이제 일간지가 됩니다. 일간지가 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매일신문에 자극받아서 일간지가 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 학생, 도시민 등 수많은 독자 확보했고요. 지방의 지사도 설립합니다. 국문판과 영문판 다 알겠죠? 국문 전용과 띄어쓰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지. 왜? 한문은 그냥 다 붙여 쓰는 거잖아. 실력은 다 붙여 쓰는 거잖아. 그래서 한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디서 끊어 읽는지만 보면 알아요. 한문은요. 끊어 읽는 것만 딱 표시되어 있어도요. 해석하기가 정말 편해요. 근데 어디서 끊을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였어요. 강독하는데 번역본이 없는 원본을 딱 던져주는 거야. 웬만한 책은 번역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교수님은 알잖아. 번역본이 없는 걸 딱 들고 와서 복사해서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대로 그냥 쫙 수백 글자가 그냥 쫙 한자로만 띄어쓰기조차 안 돼 있고 딱 던져주는 거야.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거는 뭐 학부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박사과정 형들 찾아가야 돼. 박사과정 형들한테 무릎 꿇고 음료수 사들고 와서 형 이거 끊어 읽기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끊어 읽기만 해도 이제 한 5편 이렇게 찾아가면서 띄엄띄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중에 사학과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 요새 역사 선생님들이 막 모 선생님을 비해서 역사를 되게 재밌게 강의하니까 사학과 가면 되게 재밌는 줄 알아. 막상 가봐. 맨날 울어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문 전용과 띄어쓰기.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 주시경. 그래, 주시경. 한번 했어. 한인샘 주시경.
영문판도 가능한다고요. 자, 역할. 정부 시책을 국민에 전달하고 국가의 전투 필요성을 역설, 근대 민권 사상 주례하고 회사 설립, 상품과 서역경에 대한 상업과 안조. 그러니까 처음으로 광고란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던 게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민간신문이니까 당연히 상업 광고가 있어야 되겠지. 독립협회와 함께 언론 자유투쟁 전개합니다. 왼쪽에 한성순보 읽어보시고요. 창간사도 읽어보시고요. 독립신문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문신님도 이렇게 읽으면 바보 되죠? 오른쪽에서 왼쪽이야 독립신문. 요 독립신문 사료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니까 반드시 읽어보고 이게 독립신문 사료라는 걸 익힐까. 다음 페이지.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언론활동, 매일신문, 배제학교의 협성회 회보를 처음에 발간했어요. 이게 발전시켜서 최초의 일간신문이 됩니다. 얘가 매일매일 내니까 화목토 내던 독립신문이 자극받아서 우리도 매일 낸다. 그래서 일간지가 된 거예요. 순한 글입니다. 제국신문요. 이종일과 이승만 외웁니다. 이종일과 누구라고요? 이승만. 오노는 이종일이고요. 이승만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순한글입니다. 일반 대중 분열자. 이거 한번 했죠. 그래서 뭐야? 암신문이라고 불렸죠. 여자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골라봐. 독립신문과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묶어봐야 되겠지. 공통점 뭐야? 순한글. 이거 가끔 물을 수 있으니까 익혀둘까. 반면에 황성신문은 개신유학자 남궁업, 유근. 국한문, 혼용처. 왜? 유생층 대상이니까. 황무지 기한권 요구 반대운동도 했고 정말 중요한 거 장지현 선생이 뭐야? 시랴 방을성 대곡을 게재했다. 너무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외워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일제 침략상 폭로하고요. 반일사상 고취합니다. 을사주의의 무효를 선언하는 논문이나 고종의 친서 게재합니다. 중요하죠. 또 하나 기억나죠? 시랴 방성대곡을 게재하기도 했다. 기억납니다. 했습니다. 어제. 의병에 대한 긍정적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병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죠. 신민의 기관지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만세보 오세창 중심의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계몽에 노력합니다. 특히 여성교육과 여권신장에 관심을 가졌고 1907년 재정난으로 이인직이 인수합니다. 문제에 그 이름 나왔어. 누구야? 이인직. 이인직 하면 뭐 생각나야 돼? 혈의 누. 최초의 신소설이죠. 제목부터가 일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나? 혈은 뭐? 피. 눈은 뭐? 눈물.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뭐야? 우리 어순을 하면 피눈물. 이러면 되는 거야. 피눈물? BTS? 피땀 눈물이지. 피눈물인데. 혈의 누란 얘기 무슨? 이건 어순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건 뭐야? 일본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가 친일파라는 걸 책 제목을 통해서도 확실히 보여주는 거지. 만세보에 연재했던 최초의 신소설이 바로 혈의 누입니다. 이 인간은 뭐라고요? 친일파. 그래서 이 인간이 뭔 짓을 하냐면 재정난에 빠진 만세보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친일신문이 뭐라고요? 대한신문.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 역할을 합니다. 외우는 방법 되게 좋아. 우리 왜 옛날 영화 극장 가면 국정을 홍보하는 게 있었지 뭐 대한뉴스. 자, 대한뉴스 기억나요? 그죠? 형 봐봐. 모르는 게 없잖아. 우리 같은 극장에서 같은 영화 봤을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대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 해보자. 이게 만세보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슬쩍 운을 띄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만세보가 무슨 교 기관지라고? 천도교야. 근데 기억나요? 천도교는 뿌리가 동학에 있는 거잖아. 기억나지 그지? 1905년에 천도교로 명칭을 바꾼다 그랬잖아. 손병희 선생님이. 근데 이 용구 같은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천교를 만들고 얘들이 무슨 일진회를 만들면서 친일화한다 그랬잖아. 상당수가 그래. 그리고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재산입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신도도 중요하지만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망할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어떤 종교를 만들었어. 정원교 만들었어. 그래서 신도가 한때 많았다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 한때 많았다? 그래서 신도 한 10만 명 됐어. 노량진이 어떻게 해? 건물 몇 개 이렇게 쫙
샀어. 그래서 어때요? 신도수가 어때요? 다 빠져나오고 망해도 나는 이제 어때요? 그 종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요. 우리 종교 핵심 간부들은 먹고 사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있잖아.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삐지겠지. 동학이라는 정말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부한테 탄압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상당수 삐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친일로 돌아선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세보도 어떻게 한다고요? 친일지 뭐가 된다고요? 대한신문이 된다. 그래서 요거 익혀둬야 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타 경향신문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기관지 경향신문. 경향은 서울경자 지방향자잖아. 서울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알리겠다고 해서 경향신문이고요. 신한민보는 미국입니다. 기억나요? 국민회 기관지로 발간된 게 신한민보입니다. 국민회가 또 뭐였더라? 아까 기억나지? 그지? 대한인 국민회. 국민회. 기관지가 신한민보입니다. 해조신문은 연해주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제탄압 신문지법 중요하죠. 재정, 일제는 반일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하죠. 그래서 신문지법 외웁니다. 1907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립신문은 일제 신문지법으로 탄압받았다. OX야. X지 1899년에 문 닫았는데 어떻게 신문지법을 탄압받겠어. 신문지법 1907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정 1908년 4월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해조신문과 영국인 베델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무슨 말이야? 원래 신문지법은 발행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발행돼가지고 들어오면 탄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개정한 거야. 왜? 대한매일신보 탄압해야 되고 또 해조신문 탄압해야 되니까. 해조신문이 1908년 2월 달에 연해주에서 발행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국내로 들어와서 막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1908년에 이걸 개정한다. 언론사 통폐합, 대한매일신보를 총독부의 기관지. 언제? 1910년. 국권필터로 대부분의 민족신문을 다 폐간다. 신문지법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료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제국신문. 자, 순국문이 힌트고요. 매일 나온다. 아, 매일이 아니라 순국문이다. 날마다 나온다. 블라블라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황성신문은요. 국화문 혼용이다.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마지막에 유생들이 보는데 편리하게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대한매일신보와 베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요. 특히 베델은 1909년에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30대입니다. 젊은 나이 우리나라에 죽어가지고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교육, 국가경구.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될까요? 연락 외우는 겁니다. 교육기관 원산학사 앞에서 했어요. 1884년 황해도 덕원 주민들이 중심으로. 뭐라? 공립이야, 사립이야? 사립. 최초의 근대학교고요. 근대학문 과목, 외국어. 그리고 뭐야? 무술.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 외웁니다. 근대, 최초의 근대학교인데 공립이다, 사립이다? 사립이다. 83년이다. 동문학, 83년 정부학생의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 말씀드렸어요. 유경고원 중요합니다. 1886년. 자, 외웁니다. 1886년부터 1894년 재정난으로 문 닫을 때까지 영재를 육성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육영공원. 이때 공원은 파크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학교입니다. 학교. 영재를 육성한다. 영재를 육성한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래서 현직 관리 중에서 똘똘한 20대 이하, 20세 이하 똘똘한 애들. 그 다음에 양반집 자제들. 그래서 따로따로 좌원과 우원에서 따로 교육합니다. 양반 자제와 관리를 대상합니다. 현직 관리는 좌원, 예비 관리는 우원입니다. 미국인 교사 헐버트 외웁니다. 헐버트 외웁니다. 초빙에서 헐버트, 길모, 벙커. 써두세요. 헐버트 있으니까 길을 잘 모르는 길치, 길모. 그 다음에 지하를 좋아하는 벙커. 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원래는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12명 보내달라고 고조 요구했는데 미국에서 딱 3명 보내준 거예요. 자, 이 학교의 특징이 있겠죠. 영어 몰입 교육합니다. 선생님도 우리말을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만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거지. 근데 헐버트는 기억나세요? 을사늑약 체결되자 고조에 미국에 특사 보낸다고 했잖아. 누굴 보내겠어? 헐버트를 보냈던 거야. 또 1907년에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 보내라라고 건의한 사람도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헐버트가 헤이그에 간다? 왜 가는 줄 알아? 누가 봐도 고종이 뭔 짓을 할 거면 누굴 보낼 거라는 거 알죠? 일본이 알고 있어. 헐버트지. 그래서 일본이 헐버트만 감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이 미국에도 누굴 보냈어? 헐버트를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조선 애들은 외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도 별 볼일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헐버트를 감시한다고. 그래서 헐버트가 출발한다니까 일본 애들 헐버트 따라갔겠지. 그 틈을 타서 이준호 어떻게 한다고 몰래. 이런 걸 전문용어로 성동격서라고 하지. 그래서 헐버트는 공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까지 살았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또 묻혀 계십니다. 이분들 양원진 외국인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됐고요. 유경고원, 좌원, 우원 이런 말 알아야 됩니다. 농무학당 1888에서 농무목축시험장 만들어서 설립했고요. 서양의 농업, 목축기술 수용합니다. 연무공원은 1888년 설립된 근대식 사관양성소. 사관양성소가 뭐겠어요? 육사입니다. 육사. 미국인 교관 초빙하죠. 그러니까 뭐만 공부하지 말고 별기구만 공부하지 말고 연무공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된다. 연무 뭐야? 무예를 연마한다 이런 뜻이야. 자, 1890년대 이후에 정부의 근대적 교육 정책을 봅니다. 가보교육회. 가보교육에서 정부는 교육행정교육으로 학무함은 만들고요. 이게 학부가 되지. 근대적 교육관 설립과 운영을 담당했으며 과거제도 폐지했죠. 95년에 국민교육을 위한 교육국 조서 여러 번 얘기했죠. 2차 가보교육에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학교 관제 이런 공부해서 뭐 러시아학교, 뭐 도가학교, 프랑스학교 이런 거 쭉 만들어집니다. 교원양성과 학교제 등을 정비했는데 95년 한성사범학교 교육됐고 같은 해 95년 소학교령 이거는 을미개혁되지 수업연한 6년에 관립소학교를 서울과 지방관찰부 소재지에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학교, 1900년 최초의 중등교육교회는 한성중학교 기억나죠? 그죠? 소학교 졸업한 애들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 원래 경기중고등학교라고 했잖아. 의학교, 경성의학교죠. 상공학교, 광무학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언제야? 대한제국 때입니다. 학부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실시에 따라 국민소학, 독본, 조선역사, 조선역대사략, 조선약사, 삼인필지 등 각종 근대적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전통교육의 정비, 성균관의 교육과정이 정비되어 전통교육의 맥을 이음, 가보개혁에 의해서 각종 관리가 설립되어 유학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95년에 약 200여 명의 관비 유학생을 선발해서 일본 게이오이스크 등에 유학시키고 후기자와 유키지가 만든 게 게이오이스크거든. 서구의 신학문을 수학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교육국 조서 중요하니까 읽어보고 1895년 2월달이다. 왼쪽 날개에 원산학사 유경고원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특히 유경고원은 최초의 근대학교 중요합니다. 사립학교 갑니다. 개신교 계통 봅니다. 설립 목적, 기독교, 성교, 자유평등의식, 대표학교,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숭실. 이건 개신교입니다. 민족운동계열, 애국겸운동계열, 학회, 서부학회, 호남학회, 기호홍학회, 블라블라 나와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학교, 자, 정진학교와 대성학교. 누구라고요? 안청. 휘무는 민영휘. 휘무는 지금도 있잖아. 8학군에. 양정, 엄주익입니다. 양정학교, 엄주익. 엄주익은 고종이 명성하고 죽은 다음에 사랑한 여자가 엄비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 엄비의 남매가 바로 엄주익이야. 그래서 만든 학교가 양정학교. 그 다음에 이제 보성학교. 이용희. 기억나요? 인생 한 발. 보부상. 그 오빠가 만든 게 이제 보성학교. 제 친구도 보성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예. 옛날에는 깡패학교였어요. 편집해주세요. 옛날에는 싸움을 좀 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다 강북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강남으로 다 이사 간 거야. 원래는 다 강북에 있었지. 강남은 서울이 아니었잖아, 생각해봐. 그다음 오산학교는 정주 이승우이고 보창학교 강화도입니다. 외웁니다. 보창학교 강화도. 누가? 이동휘가. 이동휘는 무슨 회 할 때 나왔어? 신민회 할 때 나왔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동휘라고 써주세요. 보창학교 강화도 이동휘.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순성여학교 이런 여성 근대교육 학교들도 많이 세워집니다. 일제 탄압. 하늘아빠는 눈앞에는 일제는 민족교육을 억압하자 사립학교라고 외웁니다. 1908년.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했고 교과서의 검정 규정을 만들어서 민족의식을 담은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요 밑에 쭉 정리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2008년에 선관위 구급에서 이걸 순서를 낸 적이 있어요. 짜증나죠. 예, 10년도 더 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요. 저 가운데쯤에 민영환이 만든 흥화학교라고 했어요. 1898년이라고 어떤 책에는 95년 나와 있기도 한데 1898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쭉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오산학교 교육식 식사, 그 다음에 고창학교, 누가 강화도에서 누구라고요? 이동희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맨 마지막에 초등학교 명칭 변화. 정리 잘했네. 소학교가 보통학교가 된 거야, 1906년에. 1938년 이게 심상 소학교가 된 거야. 1941년에 황국신민기른다고 그래서 뭐? 국민학교. 그다음 96년에 초등학교가 된 거야. 자, 96년을 외우기보다 누구랑 거야 돼, 대통령이? 그래, YS, 김영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김영삼이 이거 바꿀 때 뭐라고 했어? 네이밍을 뭐라고 했어?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할 때 이거 말고 또 뭐 했어? 그래, 조선 총독부 건물 부셨어. 또 전두환 노태우 구속했잖아.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다고. 전두환이가 국회 청문회에 선 건 노태우 정부 때야. 근데 구속된 건 언제라고요? 김영삼 정부야.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 뭐라고 해? 역사 바로 세우기. 넘어갑니다. 역사.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 됐어. 문화가 좀 많아. 역사연구, 근대 계몽사,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고자 활발한 역사연구합니다. 활동. 위인전기 편찬하죠.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이거 왜 할까요? 이거 해야 우리나라가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외국의 흥망사, 미국 독립사, 월남 만국사, 또는 외국의 건국, 망고의 역사.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사는 뭐야? 배우자는 거고, 월남 베트남이 망했다는 얘기 아니야. 프랑스 식민지 됐잖아. 저렇게 되지 말자. 타산지성을 삼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의 독사실론, 별표치력회. 여기 나온 다,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채호의 독사실론이 제일 중요해. 고민하는 건 한자로 쓸까 하다가 고민했어. 쓰면 뭐 할 거야? 못 읽는데. 다시. 아니야, 우리 국어 한자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할 거야. 이거 뭐야? Reading History.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한자로 쓴지 알겠지? 이게 스네이크가 아니라고. Reading History and New Theory.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를 읽고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새로운 이론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잖아. 그전에는 어때요? 분열되었던 왕조가 하나로 통합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았겠지.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근데 신채호는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고. 왜요? 아니 동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외세인 짱깨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았냐.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왕조 중심이 아니라 왕조가 아니라 뭐 중심으로?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뉴 시어리야. 새로운 이론. 그래서 뭐라고?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받는 거야. 누가? 신채호가. 신채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최남선 박은식은 조선광문에 외웁니다. 최남선 박은식 조선광문에. 그래서 실학자의 저서를 비롯해서 고전, 춘향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시 간행합니다. 역사교과서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조국의 독립을 강조하는 황인의 매천야록. 매천야록은 매천은 황인쌤의 호야. 밤에 기록했다가요. 야록이지. 정교에 대한 개년사. 욕한 거 아니고요. 집필했고요. 현체는 동국사략. 동국사략은 권근의 동국사략도 있고 하지만 16세기 박상의 동국사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현체의 동국사략 교과서도 있습니다. 왼쪽에 독사실론 읽어보시고요. 조선광문에도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자, 세 개의 동국사략 중에서 뭐가 제일 시험 잘 나온다 그랬어? 박상의 동국사략이야. 누구의 의식이 반영됐어요? 동국통감을 축약한 건 맞는데 사림의 의식 반영, 문화의식 반영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도전보다 누구를 더 우대한다고요? 재평가한다? 정몽주. 그죠? 정몽주를 칭송한다. 정도전은 좀 폄하하고. 자,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읽어보세요. 이거 누구라고요? 신채호. 애국계몽사학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그 다음에 밑에 신채호의 독사실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자, 국어 갑니다. 국어에 대한 관심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입으로 국어를 말하면서 글은 한문으로 쓰는 이른바 언문 일치가 아니라 뭐야? 이치지.
기형적 문자성을 지속합니다. 인적의 언어와 상관과의 강조는 어문 민족적 강조되면서 국어와 국문에 대한 연관.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오은쌤이 설명 잘 하시겠지? 아닌가? 국문체 보급합니다. 1886년 방문국에서 발간한 한성주본은 국한문체. 거부기억 위해 공사문서의 국한문 사용을 제도화했고요. 교과서 6일준의 소유견문 얘기하지. 6일준의 소유견문 1895년이지. 국한문체 보급에 크게 기한다. 언론활동, 동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얘기했잖아. 얘는 뭐야? 순한글로 썼다. 자, 국문연구의 진전. 문체 변화에 따라 우리말 표기법 통일을 고정해서 국문연구소 외웁니다. 1907년 국문연구소. 대한제국 말기 학부에 설립된 한글 연구기관이고요. 지석영,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국문연구 의정안도 제정합니다. 주시경은 국어문법 1910년 외웁니다. 자, 외워야 될 거 국문연구소 1907년, 1910년에 국어문법 무조건 외웁니다. 오른쪽에 국문연구소 나와 있죠. 쭉 읽어보고 거기 맨 마지막에 국문연구 의정안도 있죠. 예, 그래서 국문연구소, 국문연구 의정안, 그 다음에 국어문법 이런 것들 외워두셔야 되고요. 주시경 선생님 사진 나와 있어요. 한흰샘 주시경 선생님. 굉장히 싸움을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국어연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다 못 읽어드립니다. 시간 없어서. 읽으세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수업 끝나면 책도 없고 다음 시간 때까지 안 피면 그러면 안 돼. 읽어봐야 돼. 꼭. 문예, 종교, 문학, 또 국어네. 신소설. 순한글입니다. 전문일치입니다. 자주독립, 신식교육, 여권신장, 신분타파, 자유결혼. 그래서 이제 여권신장, 자유결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야? 아빠끼리 하는 거야. 아빠 둘이 친구면 야 우리 사돈 맺자. 이러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돈 맺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어때요? 훈남 훈녀로 자라면 괜찮겠지? 근데 어때? 상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때요?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진짜 100만 벌 양보해서. 문제는 뭔 줄 알아? 남자가 결혼 못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여자는요. 이미 쟤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넌 결혼한 여자다. 이래가지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근대적, 봉건적 그러잖아. 그래서 자유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결혼이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어릴 때 주변에 보면 연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중매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유연애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었어요. 대표 작품 이인재 헤로인우 필요 없고요. 시험 안 나올 겁니다. 내면 7일 반이? 제목만 알아두고 이해조의 자유정 있고 자 시험 나올 거 따로 있어. 안국선의 금수회의론이야. 내가 헤로인우가 시험 안 나온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부터 너무 그지 같아. 청일전쟁 중에 주인공 이름이 옥년인데 집안이 풍비박산나. 이걸 구해주는 게 일본군 장교야. 이거 얼마나 짜증나. 그런 내용이라니까 헤로인우라는 게. 안 나올 거고. 반면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이건 나와야 됩니다. 원탑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면서 숲속에 들어갔더니만 짐승 8마리가 백분 토론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짐승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제국주의 침략과 일본을 비판하고 그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게 바로 이 금수회의록이야. 금수가 뭐야? 짐승 아니야. 짐승들이 뭐 저기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판매 금지된 소설이 바로 금수회의록이야. 시험 나올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계 권성징악적 요소다. 고전소설을 완전히 극구하지는 못한다. 의병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야. 왜 의병투쟁, 왜 부정적이야? 얘는 뭐야? 애국계몽운동이지. 사상적 교육 말 교환사상교육이잖아. 당연히 부정적이다. 고전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구호시간에 배웠다. 고전소설에서는 한번 처음에 캐릭터가 악한 놈이면 끝까지 뭐야? 악한 놈이고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하잖아. 이게 입체적이 아닌 거지. 이게 평면적인 거 아니야. 이게 고전소설의 한계란 뜻이야. 권선징악이고. 현실을 보면 어때요? 권선징악 꼭 실현되진 않지 않나? 신채시 최남선의 해외에서 소년에게 1908년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철써 척 쏴 때린다 부순다 물어버린다 태산같이 높은 매 집채 같은 마이또냐 요것이 뭐야? 이게 뭐야? 장난해? 이게 뭐 신채시라고.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 잡지, 소년이라는 잡지가 간행되었고 그 잡지 1호의 권두시, 옛날에는 잡지책 맨 앞에 시를 쓰는 게 관례였어요. 이래서 발표한 게 최초의 신체시 최남선의 해에게 소년. 이때 해는 선이 아니라 뭐야? C잖아. C. S-E-A. C. 바다야. 바다가 소년에게 있는 거야. 내용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최남선의 주특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뭔가 있어 보이게 쓰는 게 최남선의 주특기야. 근대시의 형식을 새로 개척했다. 그거 말고는 없어. 최초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최초로 배우잖아. 외국 작품 성경, 철로역정,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걸브 여행기, 데스야. 금수회력 읽어보고요. 신소설 두 얼굴,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근대적이라는 얘기지. 하지만 의병에 대해서 뭐야? 부정적이라는 거. 이게 한계점이다. 왜? 외국 계몽동 계열이니까. 자, 예술 갑니다. 음악. 서양 음악 선교사들의 찬송가 등을 보급하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이 자리 잡는데 서양식 악곡에 맞춰 부르는 창가. 자, 창가. 곡은 서양 곡이야.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야. 애국가도 이렇게 봐도 애국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겠대?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디서 많이 듣던 가락 아닌가? 그래, 올드랭 사인 스코틀랜드 민요. 왜? 베이지 악당 음악 선생 벙커가 자기 고향 그걸 가져다가 가사만 애국가에서 불렀던 거야.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동해물과 이거는 안희태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야. 안희태가 코리아 환상곡 안희태. 주여.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걸 창가라고 하는 거야. 각급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됐으면 널리 보급되는데 애국가, 독립가, 권학가 이런 것들이 독립자강과 민족의식 오른쪽에 봐봐. 창가. 개신교 같은 학교가 늘어나면서 찬송가가 부르면서 서양식 악곡에 맞춰 부르는 거야. 밑에 사료 나와있지? 이게 다 잘라진 거 다 시잖아. 밑에 거 한번 읽어 불러볼까? 정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네. 이렇게 전부 다 뭐라고 이제 곡은 거의 다 뭐라고요? 찬송가에서 가져오고 가사만 우리나라 가사. 이걸로 민중을 만다? 개우침. 이걸 뭐라고 한다? 창가. 다시 본문 가서 서민사에서는 판소리, 민속 가면극이 사용하죠. 여전히 여러분이 배역을 나눠 부르는 분창 형식이 유행했고 신재효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정리한 사람 누구라고요? 신재효. 영양 서구음악과 악기가 대량이 되면서 7음 7개 음악 체계가 민족음악 체계를 흔들어. 우리는 5음 체계잖아. 알잖아. 궁상각치우잖아. 근데 이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7음계 체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됐고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지? 자, 연극 봅니다. 신극. 신극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오른쪽에 봅니다. 원각사 1908년이고요. 1909년까지 신극 공연했고요. 1914년에 불나서 문 닫았어요. 지금 없어요. 네. 원각사가 대표적입니다. 이인직 등이 중시되어 있고 은색의 치악상 공연되었고 이렇게 7, 8개 극장이 생겨나서 연극이 공연되는데 자 2011년 사복지 9급에서 이 신극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OX야. 아까 내가 이인직 얘기했잖아요. 이인직 이 시키 무슨 파라고? 친일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떤 성격이라고요? 친일적 성격. 신채호가 엄청 욕합니다. 가면극, 양반사에서 전시되었던 민속 가면극이 민중사에서 널리 상영했고요. 영화 변사를 대동한 활동사진. 활동사진이 막 영화 사진이 움직여서 활동사진이야. 이거 재밌게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변사야. 왜? 이때는 무성이거든. 무성 영화 시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우들의 모든 대사 남자, 여자,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개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누가 혼자 다 내는 거야? 변사가 다 내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변사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변사가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였어. 그래서 어떤 변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마감 나기도 하고 팔이 날리기도 하고 그랬어. 영화, 미술, 서양 화풍 소개합니다. 서민층에는 민화가 유행하는데 장승업, 전통적인 회화 바탕에서 입체적인 운영법, 장승업.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취화선이라는 영화야. 최민식 형님이 주연했던 취화선. 봐, 오빠는 모르는 게 없지.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화풍. 그 다음에 안중식, 전통회화를 근대회화로 넘어가는데 공헌했고 고이동은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이도영은 대한민보의 일제 침략 풍자 비판하는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사만평이야. 오른쪽에 보세요. 이도영의 시사만평. 이게 오늘날 뭐의 뿌리가 될까? 우리나라 만화의 시작이고요. 오늘날 뭐의 뿌리가 되냐면 그 시사 만화 있잖아. 그 신문에 보면 4컷짜리 만화 뿌리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이 어떤 게 있냐면 뻐꾸기가 울고 있어. 복국. 우리가 원래 뻐꾸기가 뻐국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복국 이렇게 살아. 복국이 뭐야?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드립 치는 거야. 라임으로 드립을 치는 거. 오래된 전통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되게 똘똘했다니까. 우리만 똘똘하도 착하지 마.
오른쪽 날개에 경부철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908년입니다. 최남선입니다. 이게 참가합니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같은 새로도 못 따르겠네. 어떻게 한다? 그만큼 빨랐다는 얘기가 이게 경부철도가입니다. 경부선 개통 다음에 당연히 지었겠죠. 1908년입니다. 최남선입니다. 자, 마지막 종교. 천주교. 1886년 프랑스와 국교 맺으면서 포교와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고 애국겸운동 정기하면서 고안 설립, 경향신문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도교, 친일파 이용구가 일부 동학 세력을 이용해서 손병희가 이용구 세력을 축출하고 동학을 천도교 외웁니다. 보성 동도여학교 경영했고요. 만세부 아까 얘기했죠. 자, 1년 후에 이인직에 넘어갔고 무슨 신문 된다? 대한뉴스, 대한신문. 외워.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하는데 외워야지. 개신교 80년대 서양 선교사 입구를 계기로 활발한 포교 활동했고요. 서양의 의술과 근대 교육보급에 기합니다. 의술과 교육보급. 의술은 누구에서 알렌이었고 교육은 아까 맞다 학교 나왔잖아. 선교가에서 한글의 보급과 미신타파, 평등사상 전파합니다. 유교, 위정척사운동의 중심이죠. 반친합성, 개화, 개혁을 외면합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죠.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걸 개혁하자는 게 누구야? 박은식이야. 유교, 구신. 무조건 납니다. 양명하게 토대를 두고 유교를 개혁하려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나오는데요. 양명하게 토대를 두고 유교를 개혁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성리학이 있고 뭐가 있는데? 양명학이 있는데, 조선의 유학은 너무너무 뭐 중심이야? 성리학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도태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중심으로? 양명학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학을 맞아 개혁하자. 이게 유교 구신론이야.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양명학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두목이 누구라고? 정제두. 형님 생각나야 되고, 강화학파. 이 형이 쓴 책 뭐야? 존언, 만물, 일체, 설. 이런 거 기억나야 됩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사 형님 글씨 잘 썼고, 원교체, 동국진체. 아들 이긍익 씨는 연려실 기술. 쭉 내려오다가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있고, 누구 했다고요? 박은식과 정인보. 이런 분들까지 다 양명학의 계보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대동교도 중요합니다. 유학에서 제일 최고의 경지가 뭐야? 대동 사상이잖아. 그래서 정여립도 못 만들었어. 대동교회 만들었던 거야. 정말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가장 이상사회는 뭐야? 대동사회라고 하거든요. 대동교 창립했다는 거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나철과 오교, 단군에 대한 신앙을 발시해. 뭐야? 단군 신앙입니다. 단군에 대한 믿음이 여기 중광이라고 써놨죠. 단군에 대한 믿음이 그 빛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빛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뭐 한다? 다시 밝힌다. 그게 중광이야. 그래서 나철 선생은 대종교를 창시했다고 말하지 않아. 뭐 했다 그래? 중광했다 그래. 그래서 이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만든 무장투쟁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중광하는 단체. 그래서 뭐야? 중광단인 거야. 뭐 중들이 광파는 단체인 줄 알아? 중광은 그런 의미다라는 걸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외워둬야 돼. 1910년대 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종교에 참여하죠. 하지만 일본 놈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 전개합니다. 1911년 서일이 북간도로 망명하여 서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죠? 서일은 뭐? 총재.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이 언제 나오지? 보동청산 이후에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 다 끌어모은 게 4,000명 끌어모은 게 대한독립군단. 총재가 누구야? 서일이었잖아. 그래서 어딜 갔죠? 자유시. 거기서 당한 게 뭐야? 자유시 참변이잖아. 그리고 이 양반 자살하거든. 자기를 하시거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서일. 중광단 조직합니다. 그리고 1914년 대종교 총무선을 만주로 옮기기도 합니다. 대종교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종교하고 천도교는 공통점이 있죠. 왜? 민족 종교라는 거야. 대종교하고 천도교는 공통점이 민족 종교고 일제 탄압을 많이 받겠죠. 불교. 을사조약 이후에 일제가 일본 불교에 예속하기 시도하죠. 한용은 외웁니다. 민족 불교의 자유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해서 불교 세신과 근대의 분노. 한용운, 만해, 한용운. 뭐로 유명하죠? 님의 침묵이 제일 유명하지. 뭐 복종도 있고. 한용운 쌤의 시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야, 한용운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죠. 예. 끝까지 친일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님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혼도 했단다. 딸도 있고 스님인데 그래서 일본보다 딸을 더 사랑한 아빠 이래가지고 친일을 안 했다는 뭐 놀라운 이야기. 어쨌거나 중요하잖아요. 그딴 거 시험 안 나와. 한용운이 싱글이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이런 게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님의 침묵은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왜 날카로운 첫 키스야? 첫 키스 해봤잖아. 다 날카롭지 않잖아. 달콤하잖아. 근데 왜 날카롭다고 표현해? 깨달음의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날카롭다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아, 스님이 설마 첫 키스 정말로 물리적인 첫 키스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오은 선생님 지원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유교신론 읽어보자.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이냐? 오로지 유교파는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 보발 정신이 부족하고 천하의 주의를 강구하지 않고 내가 어린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한다는 주의만. 셋째가 제일 중요해.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 쉽게 정확한 법문, 양미학을 구하지 않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데 내버려두는 공부 주작을 전적으로 성약. 그래서 쓰레기란 얘기지. 주작은 성략은 아니야. 대종교, 단군교로 명칭했습니다. 나철이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왼쪽에 대종교 또 한번 나와 있으니까 홍합, 나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단군교에서 이제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지겨운 근대사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제 생각에 한 3번 정도 빡세게 하면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또 빡세게 하면 현대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그잖아요. 그죠? 예, 3번 해서 끝을 내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진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하십시오.